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지금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춥다고 하는데요. 옷깃 따뜻하게 여미고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궁 PD 김우성 PD입니다. 이 방송 대타 진행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궁 PD가 왜 궁 PD인가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시네요. 네, 궁서체로 말하는 사람 같아서 궁 PD라고 여러분이 이름 붙여주셨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박장재소 시간입니다. 박장대소하고 싶은데요. 재판소로 일단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주윤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전화로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또 밝은 목소리로 힘을 내서 방송을 해야 되겠네요. 자, 변호사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라고 하는데, 수험생들이 시험 연기를 요청했다고요, 장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5일간 이제 각 대학에서 시험이 치러지는데, 일단 헌법재판소가 이제 뭐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을 하면서 시험을 코로나 확진자도 볼 수는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네. 문제는 일단 각 대학에서 이 시험이 치러지는데 지금 뭐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뭐 이화여대 각 고사장으로 이용되는 대학가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굉장히 좀 불안하다. 시험을 그대로 봐도 되는 거냐 이런 네네.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헌법소원 네네. 결과로 코로나19 확진자들도 시험을 볼 수는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헌재 결정이 나온 게 바로 시험 하루 전인 어제 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가 과연 하루 만에 이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겠느냐.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불안감이. 3,500명 정도인데 네. 그 전원 다 코로나 검사를 하고 보자 뭐 이런 입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뭔가 좀 급하게 결정되면서 이런 논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박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헌법재판소 인용도 그렇고요. 이런 내용들이 그렇죠. 좀 수험생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만큼 민감한 이슈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왜 문제냐면 네.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응시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5년간 5회. 네. 그 이상이 지나버리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한 해 한 해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그렇네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헌법재판소 가처분도 빨리 인용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게 가장 큰 거겠죠. 네.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결국은 지금 확진자나 뭐 자가격리자 등 모두가 응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법무부가 뭐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시험은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당연히 변호사님이시니까 이 과거에 사법고시나 이런 시험을 치르셨을 텐데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뭐 그렇죠. 뭐랄까요. 수험생들이 받는 영향에 대해서 잘 체감을 안 될 것 같아요. 듣는 분들은 어떤 정도인가요? 저희는 뭐 사법시험 할 때는 4일씩 이제 시험을 치는데 네네. 정말 뭐 피가 말리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뭐 옆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감기나 뭐 이런 증세가 있어도 사실은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옆에 확진자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불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좌지우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횟수 제한까지 있고 이런 상황들인데 아니 장 변호사님 왜 법무부가 애초에 이 확진자나 이런 경우에 대한 응시 금지를 했나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했나요? 일단 대규모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네. 뭐 임용고시나 이런 전례에 비춰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시험을 못 보게 하겠다. 이런 규정 이제 지침을 내렸던 건데요. 네. 사실 변호사 시험법에는 이걸 뒷받침할 근거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시험법에 네. 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5년에 5회. 네. 그러니까 5년 안에 5회 이상을 네. 시험을 볼 수는 없다라는 네. 규정만 있지 세부적으로 어느 경우에 시험을 볼 수 없다 이런 지침은 없거든요. 네. 아마 이제 법무부가 변호사 시험을 운영하는 주체니까 네. 이제 방역을 위해서 이제 세부 지침을 내린 걸로 보는데 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전례에 비춰보거나
또 이게 그렇죠. 시험이 굉장히 좀 엄격하게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네. 아니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네. 뭐 고열 증상이 있어도 시험을 못 보게 하겠다는 지침을 내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시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 그래서 네. 만약에 법무부 지침이 고수가 됐다면 뭐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그런 목소리들도 상당히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어쨌든 시험은 치르게 됐습니다만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수험생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또 멋진 법조인들이 탄생하시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굉장히 사회적인 여러 분야, 뭐 이건 성, 젠더뿐만 아니라 종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 문제인데 바로 낙태죄입니다. 지난 2019년 헌재가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하다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가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됐는데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일단 헌법 불합치 판결 내린 게 뭔지 장윤미 변호사님이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는 건 사실 위헌 판정을 내린 겁니다. 이 네. 낙태죄 처벌 조항 자체가 헌법에 반한다. 아. 여성의 뭐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뭐 임신을 강제하는 그런 또 어떤 헌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라고 결정을 헌재가 내린 거고요. 네. 다만 헌법 불합치는 단순 위헌 결정과 달리 단순 위헌 결정을 받으면 바로 그 해당 법률의 효력은 상실이 되는데요. 네네. 이제 헌법 불합치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입법권자한테 그 네. 입법적인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논의를 해라. 아, 네. 이를테면 이제 헌재에서 요구를 한 건 임신 주수로 제한을 하든 네.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할지 네네. 그리고 뭐 낙태죄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를 어떻게 정할지 이게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입법적으로 이 어떤 논의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2월 31일자로 관련 입법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건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후속 입법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임신 몇 주차 이런 기준들 뭐 의원들이 의견을 낸 부분도 있고 정부가 마련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뭐 법안이 올라오지도 않은 건가요? 지금 법 개정안은 많이 계류가 되고 있긴 한데요. 네. 지금 구체화된 거는 법무부안이 있습니다. 정부안으로는 14주를 이제 주수로 해서 네. 낙태죄를 허용하는 뭐 이런 안이 나오긴 하는데 논의가 더 이제 실제로 입법까지 다다를 정도로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인기 없는 법안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인기 국회에서 안 없죠. 되는 건가요? 이거 잘못하면 또 되게 좀 표받거나 이런 데 불리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사실은 2019년 4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이 난 겁니다. 네. 2020년 말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18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상당한 오랜 기간을 준 거예요. 네. 사회적 합의를 좀 봐달라라는 것이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정치인들이 뭐 좀 시간을 좀 많이 잘 못 이용한 것 같아요. 빨리 좀 네. 속도를 냈었어야 되는데 네네. 완전히 마지막이 됐어야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그 안 역시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엄청난 입법 공백인 상태가 지금 생겨버렸습니다. 사실 지금 이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랑은 거리가 멉니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랑 비슷한 게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좀 파악해서 뭔가 이렇게 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우왕좌왕한다라는 느낌이 이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바꿔라라고 한 법안들에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변호사님?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기간을 준 겁니다. 18개월이면. 네. 그해 연말까지 하라는 게 그 다음에 연말까지 하라고 시간을 줬기 때문에 사실은 했었어야 되고요. 하지 네. 않으면 바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네. 앞으로 낙태죄가 처벌을 할 수가 없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 입법은 없고 뭐 완전 공백이 생긴 공백 건데 상태네요. 이거는 국회에 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뭐 사면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정치권의 맞습니다. 책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이 띄어올린 문제를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정치권이 잘 못 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 사안에서도 드러나는데 낙태죄에 보니까 낙태한 여성, 낙태를 시술한 의사 뭐 처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헌법 불합치가 났으니까 혹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낙태죄는 사실상 폐지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여성계에서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됐다고 해서 환영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는 이제 상황은 됐지만 후속적으로 그렇다면 낙태 이외에 약물을 허용한다면 뭐 어느 정도로 허용을 할지 낙태를 한다면 그것도 이제 시술의 일종이기 때문에 수술의 일종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좀 세부적인 안들이 사실 낙태죄에 대한 입법이 마련된 뒤에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낙태죄가 그냥 입법적인 마련 없이 그냥 폐지가 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전혀 이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여성계에서도 뭐 다양한 요구, 안전하게 또 낙태를 할 요구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박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분들이 뭐 의료진과의 얘기도 있겠지만 법률가의 조언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법률가도 마찬가지죠. 쉽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네. 낙태죄 처벌을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이제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유산 유도제 미포진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것을 지금 구매하는 게 가능한지 직구를 할 수 있는지 뭐 본인이 직접 그것을 복용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답이 없어요. 지금 장 변호사님 설명처럼 낙태죄 처벌에 앞서서 낙태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몇 주까지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논의만 지금 된 상황이고 입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우왕좌왕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장 변호사님, 이 법무부 안을 좀 보면 임신 14주 이내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 15에서 24주는 무언가 조건이 있을 경우에 허용한다. 이런 안을 지금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내놨습니다. 이 내용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법무부에서는 14주라고 이 주수를 제시한 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논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12주 이후 한 임신 3개월 정도가 되는 때는 그 전까지는 어떤 주세 제한 없이 낙태죄 사유에 제한 없이 낙태죄 본인이 희망하면 임신한 여성이 희망하면 무조건 가능하도록 그런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고 헌재에서 한 4명의 재판관은 그러니까 임신 22주 전 그러니까 임신 5개월 정도의 낙태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여성의 결정 권한을 전적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22주라는 것이 태아가 외부에서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 주수를 판단해야 된다. 이런 여러 논의를 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법무부에서 14주 이런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성계에서는 이 주수 제한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낙태죄 전면 제한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현재 이제 민주당의 권인수 의원이 낙태죄 완전 폐지하는 이 방안을 법률안으로 내놓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국회에서도 주수로 제한을 하는 이런 안들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생명의 이야기 앞서도 말씀드린 젠더 뭐 여러 가지 종교 이슈가 다 묶여 있어서 참 어려운 주제긴 합니다만 박 변호사님 지금 좀 뭐 이를테면은 이게 여성의 신체에만 해당되거든요. 이 낙태죄라는 건. 그래서 이걸 법률적으로 지금 형벌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개선안 좀 두 분의 조언을 각각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범죄화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수 그런 부분을 이제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고 어느 정도까지는 처벌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개정안들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범죄를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보고 다만 낙태를 할 때는 어떤 주수라든지 방법은 좀 입법화가 필요해요. 뭐 모자보건법이라든지 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바꿀 때 기본적으로 처벌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조금 규율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장 변호사님께서는 좀 더 또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박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낙태죄라는 거는 범죄로 의율할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성만 처벌을 받도록 돼 있고 그 의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임신과 관련한 남성에 대해서는 어떤 뭐 입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악용되고 임신 사실로 협박을 하고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헌재에서 낙태죄 합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낙태죄가 전면적으로 뭐 주수 제한이나 이런 부분 없이 폐지돼야 되는 방향을 갖고 가는 건 맞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조, 22조 이게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한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입장을 좁혀나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계에서의 어떤 반대 네. 목소리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주수 제한이나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이 더 세밀하게 논의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남녀 모두가 만들어낸 결과인데 여성만 처벌받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종교계에서 우려하는 생명보호,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문제도 더 넓은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얘기가 지금 국회는 일 안 하나 이런 분위기로 흐르는 것 같은데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받은 게 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인데요. 박준 변호사님,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네. 크게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를 받았어요. 헌법 불합치는 건 뭐냐? 위헌인데 네네. 당장에 입법 공백이 생기면 혼란이 일어나니까 언제까지 입법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시키겠다. 위헌과는 다르네요. 결정이죠. 네. 위헌인데 장래에 위헌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절충적인 위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작년 연말까지 좀 해야 될 법들이 있었는데 크게는 정치자금법하고 공직선거법이 지금 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코앞인데. 예. 네. 그러면 좀 순서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공직선거법은 어떤 내용이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건가요?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내용이요. 이제 공직선거법에 확성 장치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그러니까 허용을 해준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성 장치로 본인 홍보도 하고 이동하면서 정책을 알리기도 하고 이런 규정이 법적으로 마련이 돼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 확성 장치를 사용하도록 허가는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최고 출력이랄지 사용 시간이랄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018년 6월 13일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 한 유권자가 굉장히 내 건강권을 침해받는다. 이게 굉장히 시끄러우면은 이게 귀도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환경권 또 내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헌재에서 살펴봐 달라라고 이제 청구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나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후속 입법이 있어야 되는 사안인 건가요? 그렇죠. 이 또한 이제 연말을 기점으로 이 입법적인 공백을 메우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는데 국회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정치자금법인데 이재명 도지사가 2018년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님. 이재명 지사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제기했던 사건인데 이것도 지난해 연말까지 만들어졌어야 돼요. 이 내용은 뭐냐면 예비 후보의 후원회 같은 게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가능한데 강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도지사나 광역시장 같은 광역자치단체는 오히려 국회의원보다 돈을 더 많이 써요. 더 많이 쓰는데 예비 후보 후원회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사람만 유리하고 새롭게 신인으로 등장한 사람은 불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위헌 취지로 입법을 좀 해라라고 한 건데 이것도 지금 국회에서 만들지 않아가지고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정치 신인들이 특히나 이런 말씀하셨던 선거에 대해서는 후원회를 구성하고 좀 정치 후원금을 모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들을 보완하라라는 취지인데 일단 안 됐습니다. 그 법안들이 당장 이제 지방선거,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법이 없는 상황인데 어떡하지 이런 궁금증이 들 것 같은데 박 변호사님 먼저. 서울시장 선거하고 지금 부산시장 선거가 4월 달에 있습니다. 이 좀 없는 상태면 또 이 위헌인 상태에서 지금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거든요. 선거도 좀 뜨거워서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한 4월 전에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그래도 아마 이전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4월 전엔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시고 장 변호사님 이게 좀 후보자들 간에 지금 굉장히 좀 치열한 선거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마련이 안 되면 서로 이런 얘기로 또 막 공방이 오고 갈 것 같기도 하고 걱정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서로 남 탓하고 여야 공방 벌이고 할 텐데 지금 이제 저희가 언급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특히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각각 석 달 이제 안에 열리는데 이런 확성기 조치, 사실상 이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규제가 없는 거고 어떤 헌법적인 위헌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을 받았음에도 확성기를 계속 틀어놓고
뭐 운영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방치가 된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야가 정쟁에 불몰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정말 세부적인 입법적인 그런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후속 입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보통 뭐 헌법이라는 말에 아주 국민의 뜻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후속 입법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과 연관된 문제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동부구치소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확진자가 집단 감염 수가 아주 커진 상황이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사과하라라는 요구가 야당에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법무부의 대응도 좀 그렇고 뭐 여러 주장들이 엇갈리더라고요. 박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그렇죠. 이제 전수조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법무부 같은 경우는 전수 검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서울시하고 송파구에서 전수조사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다 그러고요. 또 네.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게 뭐 국비로 뭐 유증상자 같은 경우만 가능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좀 반복돼. 일단은 사실은 책임 소재를 지금 지자체냐 법무부냐 네.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상황은 지금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거 막는지 또 이런 구치소나 교정시설 같은 집단시설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네. 대한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이 수용되어 있는 분들, 이 구치소에 수감된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법률 적용을 받나요? 일반 방역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을 똑같이 받고 있는 건가요, 장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어떤 지침에 받는 것은 다 매한가지고요. 지금 네. 이 예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게 법무부에서 예산 때문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못했다. 왜냐하면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첫 네. 확진자가 나오고 한 3주 뒤에야 전수조사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산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고 네. 서울시와 송파구는 아니다 무슨 소리냐. 실제로 전수조사할 때 국비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법에 명시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네. 또 사망을 보면 이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국민에게는 있고 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네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이유로 전수조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지금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전수로 무료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유독 구치소만 예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해명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문제가 되긴 되는데 네. 일단은 뭐 상황이 지금 일어난 부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감염병 관련해서 어떤 매트릭스라든지는 어떤 조치가 매뉴얼 같은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좀 문제가 된 것 같고 네. 뭐 지금이라도 좀 잘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동부구치소 관련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뭐 예산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책임 소재가 누구냐가 아니라 좀 대응을 빨리 세워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하면서 동부구치소에 계신 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좀 용어도 낯설고요. 두 분께 각각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박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신청했는데 검찰은 허가를 안 했네요. 안 되죠. 형 집행 정지라는 거는 이제 구속이 아니고 형이 실질적으로 확정된 사람이 네. 뭐 건강이 안 좋을 때 이럴 때 가능한 건데 뭐 건강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감염병이 있기 때문에 해달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집행 정지 신청을 한 겁니다. 아, 그럼 보통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 거예요, 장 변호사님? 네, 보통은 정말 위중한 상황일 때 형 집행정지가 이제 받아들여지는데요. 지금 네네.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본인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의도가 없었는데 네. 법무부 측에서 좀 물밑으로 좀 신청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전직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가 계속 확진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동부구치소에 계속 있는 부분, 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고 또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형 집행정지가 나오기 전에 이제 병원으로 이송은 했는데 네네. 그 이후에 정작 뭐 법무부에 뭐 물밑 접촉이 있었다는 건 뭐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이긴 하지만 네. 정작 검찰이 이 형 집행정지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현재 또 동부구치소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약간 정치적인 이슈로까지 번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형 집행정지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같은데요. 네네. 글쎄요, 이렇게 신청한다 해가지고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또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네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지금 사면 얘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까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법률가의 이야기 아주 알차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박주윤 변호사였습니다.